지금부터 제17회분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5. 균등하게 공부 시간을 배분해야 두 아이 모두에게 성공을 약속한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서는 나중에 시작한 두 번째 고2 영어 교과서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2 영어 교과서 두 종류를 마스터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3 영어 교과서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점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영어 교과서 두 권과 영어 자습서 두 권을 샀습니다. 고3 영어 교과서를 보니 책도 두껍고 촘촘히 쓰인 글씨며 단원 한과 한과가 꽤 길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해오던 공부 방식대로 아이와 함께 제1과의 단어 공부부터 시작하여 씁니다. 고3 영어 교과서 내용은 어른이 읽어도 너무 좋은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큰 아이가 한 단원씩 단어와 읽기, 쓰기, 듣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도 좋았지만 그 영문 내용을 해석하고 그 글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더 좋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이가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인격을 형성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에 의하여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면 학교의 다른 공부도 함께 시켰습니다. 특히 학교 시험 때가 되면 영어회화 학원에 가서 며칠간 가는 것을 며칠 미루고 또 저와 함께 하는 영어 교과서 공부도 며칠간 미루면서 학교 시험에 대비하여 학력 수련장이나 전과 지도서를 사 가지고 학교 시험 공부를 시켰습니다. 또 시험 범위 내의 학교 교과서 내용을 빈틈없이 익히고 교과서 안에 있는 지도나 그림의 내용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반복하여 외우도록 시켰습니다. 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에 자신이 없어지고 공부에 자신이 없어지면 학교 공부를 소홀히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해도 학교 공부가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족하면 앞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학교 공부도 관심을 가지고 틈만 있으면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공부 범위 안에서 예상 시험 문제도 내면서 풀어보도록 시켰습니다. 아이는 이것저것 아빠의 말씀에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뒤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오면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제가 학교 공부를 함께 시킨 이유는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른스럽게 성장해 나가고 또 저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학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학문적 실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간이 지나 아이가 고3 영어 교과서를 마스터하고 어느 정도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저와 아이가 함께 공부하는 방법에서 손을 떼고 그때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절에 저는 퇴근 후에 줄곧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된 관계로 지금까지도 퇴근 후 곧바로 집에 가지 않으면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느껴지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하루하루 이 시간을 보내면서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그 해 겨울방학이 지날 때쯤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작은 아이에게도 3년 전 형이 했던 똑같은 방법대로 고1 영어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시켰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도 큰 아이와 똑같이 시간을 배분하여 영어 공부를 시킨 것은 두 아이 모두에게 부모가 배려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주자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저희 부부가 수년 전 아이들을 집에서 처음 공부시키고자 결심했을 때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지키기로 약속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큰아이나 작은아이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한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한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된다면 그 결과는 먼 훗날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형제간에 모든 조건이 불균형으로 나타나서 어릴 때는 누구보다도 자정했던 형제 자매일지라도 성장해서는 서로의 화목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처지의 모습들은 제가 주위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을 많이 보고 들어왔으며 이런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고민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저 나름대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들 간의 이러한 장래의 불균형에 관한 해결 방법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형과 아우, 즉 두 아이 모두에게 균형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6. 영어 공부 잘하면 중학교 공부도 자신 있다. 큰아이가 고3 영어 교과서를 한 권 마칠 때쯤 되자 중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평소 충분히 공부를 시킨 관계로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초등학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좀 늦게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한 중학교 생활에 아이는 콕 익숙해졌고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어 시간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 시간만 자신 있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킨 일이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중학교 시절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학생 때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회상해 보면서 얻어낸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영어 공부를 시킬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란 만약에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해야 할 양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렵다는 영어를 중학교 가기 전에 마스터할 수만 있다면 중학교 시절이나 고등학교 시절에 남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시간을 우리 아이는 영어 공부를 적게 해도 되니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된다면 성적이 부쩍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큰아이는 학교 공부나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며 공부도 잘 하니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면서 지냈습니다. 이럴수록 아내는 중학생의 학부모이자 초등학생의 학부모로서 점점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즐거운 표정으로 엄마의 역할을 그때그때 무난히 해 나갔습니다. 회고해 보면 이 시절에 저는 아내의 모습이 무척 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제가 지금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존경심이 이 시기에 열매를 맺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그러니까 그해 2월 말까지 고3 영어 교과서 첫 번째 한 권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나 큰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지만 중학교 1학년 동안은 그래도 좀 학교 생활에 시간상 여유가 있는 시기이므로 이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종류의 고3 영어 교과서를 한 권 더 마스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고3 영어 교과서를 구입하러 서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과서를 선택해서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에게 영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물론 영어 회화 학원에도 계속 보냈습니다. 이때까지 작은 아이의 영어 회화나 영어 공부도 큰 아이와 함께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집에서 영어 공부나 학교 공부를 하고 지내는 동안 시간이 흘러 아이들도 조금씩 성장해 가며 이제는 중학생이 되니 아이는 스스로 생각과 의견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입장을 부모님께 함께 상의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형을 보고 배웠는지 덩달아 작은 아이는 그 나이 때의 형보다 제법 더 학생스러운 이야기를 하며 대화에 끼어들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이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아이들이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며 함께 웃고 맞장구도 쳐 주었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여러 가지 소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아이들의 모습과 성격을 파악할 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출근을 하는 낮 시간에 이런저런 일에 대하여 아이들이 말동무를 해주어야 하는 아내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이 말을 들어주었고 아이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듯이 좋아했고 모든 일을 엄마에게 터놓고 상의하고 엄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시절 이런 모습의 아내가 참으로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가냘픈 손, 조용한 성격의 말씨, 크지 않은 체격에서 어찌 저런 신비스러운 힘이 나올까? 아,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말이 절에서 나오는 것일까? 모성이란 말이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일까? 두 아이가 엄마에게 서로 잘 보이려고 서로 엄마와 이야기를 좀 더 오래 하려고 다툼 아닌 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기쁨이 있기에 그 어려운 고통을 참아가며 굳은 일, 힘든 일을 마다치 않고 다른 즐거움에 눈 돌리지 않으며 엄마 노릇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아내는 두 아이의 선생님으로서 어머니로서 친구로서 온갖 역할에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앞뒤로 해서 몇 년이 두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을 잘 가다듬으면 곧고 바르게 뻗어 나무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47년 전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처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어린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더구나 영어 회화 학원은 있지도 않았지만 소위 과외 수업이라는 것도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공부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며 장례는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는 충고를 주는 주위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다만 간간히 어머니께서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눈물 어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지금의 제 성품을 결정짓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계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당시의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가난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으며 오히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정보나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현상들이 매스컴을 타고 우리들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충고의 말씀도 본인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학교는 물론 신문이나 서적, 인터넷이나 각종 세미나를 통해 얼마든지 쉽게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참고서적, 좋은 공부 환경, 좋은 인터넷 방송 등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좋은 학원을 찾고자 하면 학원 또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모님들은 그런 정보, 그런 기회,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거나 놓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아이들과 47년 전 제가 어릴 때 자라던 시절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희 경우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이 가난해서 교육보다는 생계 유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육이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밀려나 있었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는 저와 같은 식의 가난이라는 이유보다는 오히려 기회나 정보를 놓치거나 노력이 부족하여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그 어려운 시절은 현 시대에 사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 어릴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의 비교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부는 꼭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아이에게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시기에 꼭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조금 미루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어도 아이들은 이미 성격이 굳어져 부모님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물도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씨를 뿌려야 하고 비료를 주어야 할 시기에 비료를 주어야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에 결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교육은 꼭 교육을 받아야 할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의 교육 문제는 참으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기본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도 굳이 하나 꼽으라면 저는 아이들이 장래를 생각해서 조기 영어 교육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어린 시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노력으로 꼭 잡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참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17. 큰아이가 두 번째 고3 영어 교과서를 마치다 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를 마치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동안 학교 생활도 있고 해서 초등학교 때보다는 학교 시간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시킬 때와 큰 변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종전에 했던 그대로 고3 영어 교과서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니는 것도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아이는 중학교라는 새로운 생활이 부딪혔지만 별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3월에서 7월 초까지는 영어 교과서 학습 진도가 약간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는 일과 중학교 생활의 적응을 고려해서 중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우선 순위를 두었다 보니 가끔 영어 테스트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생각해서 고3 영어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공부시켰습니다. 역시 방학 중에 공부하는 것은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시키니 진도를 많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작은 아이의 영어 공부도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공부를 시키는 지도 선생님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보조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데 저와 저희 아내는 번갈아가며 이 일을 해냈습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에 접어들어서 집에서 영어 공부를 시킨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이 잘 따라주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머리가 커지고 영어를 잘하는 다른 영어 선생님과 아빠를 비교해 볼 터이고 어쩐지 집에만 죽치고 앉아서 공부하기도 싫고 남들은 영어 학원에서 공부한다는데 나만 집에서 공부하나 하는 불평도 있을 수 있고 하여 결국은 아이를 집에서 공부시키지 못하고 남들처럼 영어 학원으로 공부를 시키려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중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영어 학원에 보낸다면 영어 회화나 영어를 지금처럼 잘하지는 못하고 학교 영어 시험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은 그럭저럭 잘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입은 있어도 영어를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 영어를 했을 터이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독해력이나 할 줄 아는 눈망울 영어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으로는 그래도 아빠가 늦었지만 중학교 때라도 아이와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하자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적극성을 보였다면 아이는 따라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저 저 혼자 생각해 본 일일 뿐 저는 다행히도 올바른 판단을 하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중1 영어 교과서를 처음 시작한 영어 공부는 꼬박 만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공부를 하면서 고3 영어 교과서 두 권째를 끝으로 아빠와 함께 영어 공부를 마치려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접어들 때쯤 두 번째 공부했던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를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는 큰아이가 영어 공부를 혼자서 스스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다니는 영어 회화 학원은 중학교 1학년 내내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중학교 2학년 때나 중학교 3학년 때에는 매일 다니던 영어 회화 학원도 중지하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방학기간 한 달 동안만 수강 신청을 하여 영어 회화 학원의 프리토킹반을 보내 자유롭게 회화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 고3 영어 교과서를 마치고
더 이상 아빠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를 중단한 것은 이제 영어 회화도 수준급에 올랐고 고3 영어 교과서까지 마쳤기 때문에 더는 아빠로서 큰아이와 함께 영어 공부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중학생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학교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간히 방학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어회화 학원을 보내서 영어회화 공부를 하도록 시켰고 영어 소설책을 한두 권 사주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도록 시켰습니다. 즉 큰아이를 영어 하나만에만 집중하지 않고 공부를 영어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공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아이가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여 어느 분야에 공부를 하게 될런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영어란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공 분야나 장래의 직업 분야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필요에 따라 좀 더 깊이 있는 영어 회화나 영어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아이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영어 이외에 다른 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의 영어 공부가 적어도 3에서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작은 아이의 영어 공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를 끝으로 영어 공부를 마친 후 큰아이가 중학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어 과목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영어 공부나 대학 입시 수능 영어 공부를 위하여 사설학원에 간 적은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시험을 치르는 모든 영어 시험은 훗날 수능 시험을 포함해서 모두 만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3 때와 고 시절 수학이나 국어 등 다른 과목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설학원의 단과반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녔습니다. 큰아이의 중학교 생활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작은아이의 영어 공부도 매일매일 공부를 거듭해 갈수록 영어 회화나 영어 교과서 공부를 잘 해 나갔습니다. 항시 뒷전에서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저희 아내도 두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고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이런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어찌 저런 아이들을 제가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요. 아이들은 반드시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지요.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가엾을까요? 지금까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